행정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의 솔루션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 26년 1월 5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1월부터 상반기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는요, 정책자금,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공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혹시라도 지원하시게 될 그 사항이 생기셨을 때 이 기간을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수를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실 때 이 금액을 금리 1.5%입니다. 1.5%에 한도는 이제 5억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거치 기간도 5년이고, 그 다음에 6년 차부터 이제 원금 균등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농업을 좀 하시는 분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촌 농업인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금을 이용하셔서 영농 기반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공고문 시행 지침을 먼저 보겠습니다. 26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 교육을 이수하고 또 영농을 창업을 계획하는 자, 이거 예비농이겠죠. 그 다음에 농업을 가업으로 이제 승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후계농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육성 자금을 여러분들에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관련된 법령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원 자격 및 요건입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연령은 사업 시행 연도 이제 26년도 기준이 되겠죠. 18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7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출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아예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이제 예비 기농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미만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10년이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촌 농업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으로 한 분 또는 영농에 정사한 경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접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대를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필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는요, 사업 신청하는 시, 군, 특강, 강력시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시 군구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 실적. 단순하게 우리가 이 공고문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농업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공고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이 교육 실적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 1번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요, 본인 명의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한 자는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체 폐정 예정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또한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조합의 조건이 되니까 이 부분 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자, 합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그게 제 전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후계농 육성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5년 이내에만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가 되어 있죠. 세대당 최대 5억입니다. 부부가 만약에 한 세대로 되어 있으면 한 가구 한 세대만 안 됩니다.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최대 5억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26년도에 만약에 3억을 먼저 대출을 선정되고 나서 대출을 받았으면 5년 이내에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금을 배정을 신청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선정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금리는 1.5%의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정금리의 대출 상한은 더 좋습니다.
5년 동안 거치입니다, 거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5억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만 5년 동안 내시다가 20년부터 이제 원금 균등을 상환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혜택이. 기존에 이렇게 제가 이 정도의 이렇게 금리가 낮은 거는 적격 자금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이 이제 용도를 이제 어떤 용도로 그럼 써야 되느냐? 나왔습니다. 뭐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할 때 또는 시설, 뭐 하우스나 뭐 우리가 재배사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설을 설비를 할 때, 그다음에 저장 시설, 먼저 창고가 되겠죠.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 제조용 시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을 제조를 할 때 그런 이제 시설의 설비도 이 대출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식품을 제조하시는 이 업체 대표님들께서 농업인은 안 돼 있지만 이제는 직접 생산된 농산물까지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까지 이거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설 자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지자체에서 하는 농어촌 진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도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가공을 하거나 이제 생산한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 제조 시설에 관해서 농어촌 진흥 기금을 이용해서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후계농 유통 자금이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외에는요, 뭐 운영 자금이 되겠죠. 뭐 이런 거, 농기계라든지 뭐 비료, 농종자.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고, 다음에 축사는 이제 똑같습니다.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용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런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운전 자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후계농 농업인 교육. 자,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 사항이니까요.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금을 처음에 선정되고 나면 이제 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26년 상반기는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먼저 이 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자금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금은 플랜을 잡으실 때 하반기에 이 자금을 5억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스케줄을 관리를 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년도 1차 우리 선정되신 분들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융자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 선정이 되시고 나서 뭐 우리가 부모님의 땅을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 이 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의 계약 거래는 우리가 대출을 이 자금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부분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계농이 취소 사유는 자금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바로 취소가 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요번에 1월 5일 오늘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2월 11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신청 방법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 농업이지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사실상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여러분들이 의뢰를 주시면 제가 대행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해 선정 인원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이 각 시도별로 이렇게 배정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 접수 완료 후에 사업 신청률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200명을 추가 배정하기 때문에 총 1000명이 일단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월 27일까지 평가 검증을 거치고 4월 달에 자, 우리 최종 우리 선정에 대한 발표가 납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배정 신청을 따로 해서 6월 달부터 7월부터 신청해서 이제 자금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와 이제 사업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죠. 후계농 경영인 신정 신청서, 선정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명, 생년월 이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경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영체 등록증 상에 이제 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있음 없음이 판단은 됩니다. 내가 뭐 그냥 부모님 밑에서 일 도와줬다. 그래서 그냥 영농 경력이 뭐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력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겠죠. 여성분들도 오히려 이게 TO가 여성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합격하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적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농촌 거주 여성인지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우리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여부들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교육 이수 실적이 반드시 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로서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청 첨부 서식입니다. 똑같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주 등록일은 이제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경영주 등록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영농교육 실적도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현재 경영 규모 이제 예비 이제 후계농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비승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업으로서 부모님이 영농 기반을 내가 승계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독립 기반을 마련할 건지에 따라서 승계냐 비승계냐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후계농이 선정이 됐는지 그 여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당 일단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후계농으로 선정돼서 합가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이게 지침을 제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목표하는 영농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축산이다 아니면 이제 경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딸기 작물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유형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명 이제 신청 내용에 들어가는 이 사업명과 세부 품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업명은요 해당 사업명만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어떠한 영농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사업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성하신 이 금액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게끔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융자, 그 다음에 지방비, 자부담금을 총 합산을 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 내용별 규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 내용별 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배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축사라든지 그런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 두 수 예를 들면 뭐 소가 한우가 뭐 백두다 뭐 이런 게 내용을 적겠죠. 근데 이 칸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핵심만 적으신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작성하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다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 서류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기득실 확인서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사이트 EDI 사이트에서 이거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부 24시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 자기득실 확인서를 발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계획 관련해서 농업교육과 관련해서 학력 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를 우리가 스캔을 떠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병적 증명서 한 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 장부 또는 경영 일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제출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농지 원부가 있는지 해당하는 자는 제출하시면 되고 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미 기등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혹시나 있는 분들 이런 이제 사업체 폐정 예정 서약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 가셔가지고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한다 하면 신용조사서를 우리가 농협 대출에서 발부를 해줍니다. 그 사본을 여기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하는 게 예를 들면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 예정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 승계 확인서는요 지금 직계 존속이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미 영농 기반을 확보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했을 때 그때는 이거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업 신청 기준 30세 미만인 자가 10년 이내에 부모님부터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재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뭐 국가기술 자격증, 뭐 농업과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업 경영 컨설팅 실적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또 지참을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요, 좀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간략하게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그 마을의 이름이 있으면 그 마을 이름도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이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여 적기도 합니다. 근데 뭐 동일한 경우는 이렇게 상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일반 이제 우리 유선전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생략하시고 휴대전화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팩스가 있는 경우는 작성하시고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생산에 관련된 계획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면적과 재배 면적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 지목이라는 거는 이 땅에 뭐 우리가 전이냐 밭이냐 실제 공부상 또는 실제하고 현황이 다를 경우에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때 보시면 해당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을 생산하시는 이제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하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셔도 됩니다. 또는 농작물 재배 시설 현황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배 시설에 이제 현황이 없는 분들은 이거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농기자재 현황도 마찬가지고 해당하시는 거 숫자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축 사육 시설 현황이겠죠. 이제 우리가 축사 허가받은 이 축사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해당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축사의 면적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규모, 성축과 자축은 7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유구, 번식구를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는 유구나 젖소 같은 경우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타로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축이 있으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수료증 사본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해서 기대출한 금액이나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만약에 기존에 받으신 게 있다 하면 해당 내용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서술형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투자 계획 등 표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 분기 2년차까지의 우리가 분기마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의 영농 신청 계획은 현재는 어떻고, 이제 우리가 5억을 투자를 이제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여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기술 현황, 이제 재배하는 그 기술 현황을 작성하겠고, 판매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로 마케팅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6년부터 이제 5년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고, 수지 전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5년 차까지의 이제 매출액과 경영비를 산정하시는 건데요. 이 경영비를 산정하거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농사로라든지 아니면 각종 우리 정부기관 사이트를 통계 사이트를 보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서류 작성하는 거 우리 행정사들이야 뭐 제가 기존에 2019년부터 제가 작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후계농업 경영이 나이가 39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사실 이게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거고, 청년 창업형 같은 경우는 만 39세,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85년생까지 이제 신청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12월 11일까지 제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지금 모두 1차 서류가 다 통과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접 준비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들의 서류를 제가 잠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냥 형식이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냐 따라서 이게 5개년 영농 계획서와 일반 후계농 사업 계획서가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특성이 주 품목을 선정하게 된 근거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역적 특성, 시장성, 그다음에 본인 역량을 구분해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다 진행했고 일부 우리 사진과 이런 첨부 서류도 좀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체 구성은 어떻게 우리가 등록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제가 요 내용 보시면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렇게 또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근로자 노동 계획, 근로 도입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또 할 것인지 이거는 기본 양식이 없는 건데 제가 내용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정하게 된 이유, 이제 왜 그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가 다 채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이렇게 김희 씨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좀 추가로 더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우리 농지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넣고 농지 시설 부지 확보 운영 계획에서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류를 우리가 농업 기반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스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농지를 나눠 매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타당한 근거를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이제 비닐 온실 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서류를 다 잡아 넣었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처,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금의 출처가 어떻고 이제 이 정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육성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예상도 제가 양식이 없는 건데 제가 추가로 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거 산정 근거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실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브랜딩을 어떻게 제가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부연 설명을 또 이렇게 작성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위협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넣고 교육 훈련은 어떻게 받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영농의 동기, 그 다음에 목표, 우리가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또 이렇게 나눠서 제가 이렇게 또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성장하겠는 그런 목표 계획도 함께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현재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준비도 했고 이제 연차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또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기술에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이 사이트나 문헌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다각화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 이 정도로 하니까는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죠, 이 정도는. 아마 이거를 거의 면접에서도요,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청년 창업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후계농은 면접을 안 봅니다. 그래서 서류상만 보면 100% 통과입니다. 이거 제가 작성하는 거는. 네,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제가 이 컨설팅을 해왔고, 만약에 떨어지면 저 100% 환불해 드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고, 제가 또 그만큼 이렇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고정 링크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만약에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국가 정책 자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심유중 행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